임신 중에도 유방암이 발병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유방암이라는 사건은 여성의 일생 중에 사실은 성인 여성이라면 언제든 가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있더라도 그때 유방에서 암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내가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아기를 가졌다, 심지어 그런 분들은 알겠지만 모유 수유를 좀 더 했다, 그게 결국은 내가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임신성 유방암이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임신성 유방암이라는 용어 자체가 내가 임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발견된 유방암, 그리고 출산 후 대략 한 6개월 내지 1년까지는 모유 수유를 하고 아기를 키우는데 전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발견된 유방암을 같이 묶어서 임신성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임신하고 있을 때 가슴이 막 부풀어서 검사하기가 좀 힘드시겠습니다만, 뭔가 이상한 비대칭적인 무언가가 생긴다라면 나도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한 번쯤은 경각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 모유 수유를 하다가 이제 끊으시면 가슴이 다시 원래 사이즈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반대쪽에서 이거 왜 안 돌아오고 이상하게 이게 비대칭적으로 여기가 뭐가 큰 게 잡히지? 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젖이 뭉친 게 아니고 무언가 생겨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경각심을 가져보실 만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임신성 유방암을 이제 잘 진단하고 치료받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면, 일단 임신을 하는 여성들이 젊은 여성이고, 사실 학회라든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아주 검진을 열심히 받아야 되는 나이대가 아직 아닌 데다가, 보통 이제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되었을 때 그거를 물론 검사를 하지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유방의 변화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임신을 해서 느끼는 어떤 생리적인 유방의 변화가 사실 어떤 내 유방 속에 문제가 있어서 느껴지는 것과 이제 아주 명쾌하게 구분을 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젊은 여성에서 임신했다면 내가 유방암의 어떤 변화를 잘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칭이 되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본인이 스스로 느낄 때는 내가 뭔가 가슴이 원래 비슷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짝짝이가 심해지지? 점점 더 심해지지? 이런 느낌으로 많이들 찾아오시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요즘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여러 어떤 결혼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유방암의 위험인자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유방암의 위험인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혼이 자꾸 늦어져요. 아기도 점점 조금만 낳아요. 사회활동들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 소주도 한잔 해요. 게다가 쇠고기는 좀 비싸니까 삼겹살 사다 먹으니까 지방질 많은 고기도 섭취하게 돼요. 이런 등등이 다들 말이 맞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기를 낳아도 모유 수유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빨리 네, 정말 그 병원에 근무하는 여자의사들 정말 불쌍해요. 우리나라 3개월씩 6개월씩 모유 수유 보장한다고 그러는데, 병원장님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고 보장받는 여자의사들 저 많이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모유 수유, 이제 출산, 임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방암 발생을 줄이겠다, 거의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저 자가검진 열심히 하시고 그 35, 이제 고위험군이라면 40쯤 되면 증상이 없더라도 검진을 한 번씩 받으시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산부인과에서도 일부 질환은 이제 임신해서 출산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질환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진료실에서 그런 질환에 대한 좋은 효과를 위해서 빨리 결혼하시고 애도 빨리 낳으시자라고 그걸 해결책으로 드릴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거죠. 교수님께서 방금 조금 힌트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유방암의 발생에 있어서는 여성 호르몬이라는 에스트로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 경우에 이 에스트로겐의 분비에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습니다. 그 임신 중에는 이제 에스트로겐 농도가
뭐 많이 상승을 하고요. 이제 이거는 평상시 상태는 아닌 거죠. 근데 암세포가 생겨날 때 말입니다. 그 임신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여성의 신체로서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 셈인데 암세포가 과연 그것 때문에 생겨나서 태중에 아기가 있는 10달 사이에 이렇게 자라날 것인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는 무언가가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유방암이 확 생긴다고 생각들기보다는 뭔가 축적되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암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 실제로 임신이란 그 이벤트 하나가 유방암을 일으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아까 출산 후에 이제 수유 상황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수유를 하면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성 호르몬이 억제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는 수유 중에는 월경을 안 한다 라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제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호르몬 부족으로 이제 뼈가 약해지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임신 계획이 있다면 유방암 검진은 언제 하는 게 적절할까요? 임신 계획이 있다면이라고 제가 질문을 받아들여야 될지 결혼 계획이 있다면이라고 받아들여야 될지 그게 참 애매하네. 뭐 임신 계획대로 되는 걸 잘 못 봐서요. 네. 근데 어쨌건 내가 아기를 가질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도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 유방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 결혼을 앞두고 내가 아기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진을 만약에 유방 촬영술을 찍는다 하더라도 그 전에 찍는 게 낫죠. 왜냐하면 유방 촬영술은 엑스레이가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엑스레이가 들어가는 건 애들한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방 촬영술이라든가 CT라든가 이런 그 많은 양의 방사선이 들어갈 수 있는 특히 CT가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 초음파 또 엎드릴 수만 있다면 MRI 이런 것들은 아기들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를 한번 받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질까 이게 이제 새댁이 되실 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한편 나 유방암에 걸렸는데 6개월마다 1년마다 검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방암에 걸린다고 해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살아가다가 갑자기 6개월째 검사를 해야 되는데 떨러덩 아기가 생겼네 이러면 검사를 못하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를 들면 CT 검사를 하고 그래서 내 몸이 괜찮아요 라고 판단이 된 상태에서 조금 준비를 해서 한 2달, 석 달 안에 아기를 가지게 된다면 한 1년쯤 뒤에는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럼 그때쯤 가서 다시 아기를 출산하고 CT를 찍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검사하는 방법과 임신하는 시기와 그런 것들을 조금 맞추어서 아마 담당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시면 사정을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부인과에 가보시면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결혼하실 때 웨딩 이제 검진이라는 거를 하는데요. 뭐 초음파도 보시고 자궁 경부암 검사라는 것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좀 우리나라 이제 젊은 유방암 환자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웨딩 검진에 유방암 검진이 포함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너무 젊은 분들은 아니실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방 촬영술은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상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이거 여담이지만 그 웨딩을 앞두고 검사하지 마시고 웨딩을 얼른 해버리세요. 그리고 검사를 하시면 더 좋겠다 싶은 상황이 간혹 그런 경우를 제가 클리닉에서 겪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동윤 교수님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병원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아기는 혼자 가져지나요? 이 상대에 누가 있어야 이 내가 반, 저 사람이 반 이렇게 모여서 아기가 만나는 건데 이 상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25인데 아직 싱글이야. 결혼할 남자도 없어. 이런데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서 나중에 누군가를 내가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아기를 가지도록 하는 그 상황을 상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25살인데 다행히 나 1년 전에 결혼했어요.
하는 경우는 이 반쪽이 될 남자가 있기 때문에 이동현 교수님께서 훨씬 생각하시기가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너는 남편도 없어서 더 안타깝다라고 하시면 저는 절대 네, 이제 굉장히 더 슬퍼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네.